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번째 변론기일이 조금 전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오늘 오전 선임계를 내고 헌재에 출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여소연 기자, 첫 변론 준비 기일인데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헌재 1층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시작됐습니다. 어제까지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변론 준비 기일은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은 헌법연구관 출신의 배보윤 변호사,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 등입니다. 변호인단 대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고, 탄핵 심판과 공수처 수사에 대한 공보 담당은 대구 고검장 출신의 윤갑근 변호사가 맡습니다. 방금 전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도착했고 오늘 변론 준비 기일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오늘 오전 밝혔습니다. 먼저 헌재에 출석한 국회 탄핵소추단은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사회를 심각한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헌정질서 침해 행위라며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을 네, 조금 전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했는데 별 이야기 없이 들어갔다는 내용 들어와 있고요. 다음 질문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준비 기일인데 어떤 것들 논의가 이루어집니까? 네, 변론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 이미선 재판관이 변론 기일을 주도하는데요. 윤 대통령 측 대리인과 국회 탄핵소추단이 각각 기본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증인, 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헌재 요구에도 윤 대통령 측이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탄핵 심판 관련 서류의 제출 문제 등도 거론될 거로 보입니다. 헌재는 오늘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 다뤄진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로 변론 준비 기일을 지정할지 등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재판관 6인 체제에서 본격적인 심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관들이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서류를 내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습니다. 헌재는 국무회의록과 포고령, 입증계획 등을 내도록 했는데 이미 제출 기한이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형식 이미선 재판관이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아무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절차가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준비 절차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연되고 있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선임의 경우 헌재가 국선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국선 대리인 선임에 대해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론 준비 절차와 별도로 전담팀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며 본 재판 준비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성탄절 이후 변론 준비 기일 등에 대한 대처 방안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윤 대통령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밝히고 대통령은 내란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형법상의 내란,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사명권, 외교권과 같은 고도의 통치행위여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예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회 측은 헌법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나 사병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없었고 계엄법이 정한 국회 통고 절차도 없었다며 위헌 위법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탄핵 사유인 내란죄를 살펴볼까요? 이 부분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실질적으로 막지 않았고 국회 요구대로 병력도 철수했다며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회 측은 무장한 군병력이 국회에 출동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이를 국헌문란 시도라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계엄 해제안 표결 당시 실제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는지 정치인 체포 시도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핵심 쟁점들을 검토한 뒤 만약 위헌 위법 행위 등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그 위반의 중대성이 얼마나 큰지를 최종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